꿀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콩팥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가 밝힌 꿀 한 숟가락의 힘에 대해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방에 있는 꿀단지를 열어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넣고 계신가요? 거기에 건강에 좋다는 두부를 곁들이거나 습관적으로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바로 마시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몸에 좋다는 마늘을 꿀에 절여 매일 아침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건강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당신의 콩팥을 천천히 굳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꿀을 마시는 순간 우리 몸의 정교한 정수기인 콩팥 필터에는 미세한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밤새 울기라도 한 것처럼 퉁퉁 부어오르고 화장실에서 마주하는 소변의 거품은 물을 3번, 4번 내려도 사라질 줄 모릅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깊은 밤입니다. 남들은 다 달게 자는 시간에 나 홀로 2번, 3번씩 깨어 화장실로 향해야 하는 그 고단함과 피로를 누가 알아줄까요?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사실 이것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평생을 차가운 투석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비극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서울대 연구가 입증한 꿀 한 숟가락의 진짜 힘과 콩팥 미세 혈관을 살리는 효소의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둘째, 꿀과 함께 먹었을 때 콩팥을 즉시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콩팥 독소를 씻어내고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기적의 복용 시간과 정확한 온도 조절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의사들은 당뇨가 있거나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단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꿀 역시 그저 몸에 좋은 설탕일 뿐이라고 오해하시곤 하죠. 하지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백설탕은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 정제된 죽은 당분이지만 천연꿀은 180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응축된 생명수와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꿀 속의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특히 콩팥의 미세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거름망과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름망에 녹이 슬고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효소들은 마치 천연 세제처럼 이 거름망 사이사이에 낀 노폐물을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꿀의 주성분인 과당과 포도당은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어 신진대사를 돕지만 그 안에 숨겨진 폴리페놀과 유기산은 콩팥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즉,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늙어가는 당신의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드는 아주 귀한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올바른 복용법을 지켰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꿀을 그저 설탕물처럼 마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겠지만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마신다면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두부입니다. 여러분,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꿀과 함께 먹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따뜻한 두부 한 모를 드시고 나서 입가심이나 건강을 위해 물에 탄 꿀을 바로 마시곤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두부와 꿀을 동시에 드셨다가 갑자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응고제 성분 때문입니다. 두부를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사용하는 황산칼슘이나 염화마그네슘은 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유기산과 효소를 만나는 순간 매우 강력하고 빠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속에서 침전물이라는 아주 미세하고 단단한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콩팥을 공격하는 주범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말겠지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세한 결정들은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지 않고 혈관을 타고 전신을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혈관 뭉치인 콩팥의 사구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구체는 아주 얇은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꿀과 두부가 만나서 만들어진 딱딱한 침전물들이 이 얇은 혈관 벽에 박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콩팥은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차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노화가 급격히 빨라지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는 콩팥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 멈추면 콩팥은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20대 시절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또한 위산의 분비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 결합물들을 중화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대충 먹어도 몸이 어느 정도 이겨냈을지 모르지만 60대 이후의 장기는 작은 충격에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를 비롯한 여러 과학적 사례를 보면 이런 불용성 복합체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부패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스는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콩팥의 여과 기능을 방해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콩팥의 노화 속도를 3배 이상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기능을 잃거나 세포가 파괴되면 다시 재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8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통증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극인 음식 조합을 미리 알고 피하는 것만이 내 몸의 정수기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배가 아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는 핵심 장기가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산삼이나 영양제를 챙겨 드셔도 이 기초적인 식사 궁합을 지키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도 두부를 드셨다면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킨 뒤에 꿀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진정한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작은 시간의 차이를 지켜주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콩팥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습관부터 오늘 당장 바꿔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부와의 위험한 만남에 이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저지르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온도 조절 실패와 잘못된 음료와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듬뿍 타서 드시곤 합니다. 혹은 꿀물을 마신 직후에
잠을 깨기 위해 진한 고카페인 커피를 한 잔 곁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평범한 아침의 풍경이 당신의 콩팥세포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꿀은 자연이 준 살아있는 효소의 창고입니다. 하지만 이 효소들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팔팔 끓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넣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180가지 이상의 살아있는 영양소와 효소들은 즉시 파괴되어 버립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꿀 속에 과당이 높은 열을 만나게 되면 하이드록시메틸 퍼프랄이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의 화학 물질이 급격히 생성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변질된 화합물로 우리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 변질된 성분이 혈액을 타고 콩팥에 도달하면 콩팥의 미세 혈관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가뜩이나 여가 업무로 바쁜 콩팥 필터에 정체불명의 독성 찌꺼기가 추가로 들어오는 셈이니까요. 특히 이 성분은 콩팥의 세뇨관 세포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여 여과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뜨거운 꿀물을 마시는 것은 마치 정수기 필터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을 비롯한 수많은 영양학자들이 꿀을 탈 때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꿀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당신의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설탕물, 그 이하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꿀물을 마신 뒤 바로 마시는 커피는 콩팥에 가해지는 두 번째 폭격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콩팥이 꿀 속의 좋은 성분들을 흡수하고 독소를 걸러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강제로 수분을 몸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의 사구체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사구체는 아주 섬세한 혈관 다발인데 이 압력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 혈관 벽이 얇아지고 파열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콩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지쳐버리고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품 섞인 소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인은 꿀 속에 들어있는 유익한 미네랄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콩팥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마그네슘의 대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꿀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꾸어 콩팥의 해독작용을 도와야 하는데 커피의 산성 성분이 이를 정면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콩팥은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는 곧 만성 피로와 콩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마시는 그 뜨거운 꿀물과 커피 한 잔이 사실은 콩팥의 노화를 앞당기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콩팥 내부의 미세 혈관들은 뜨거운 온도와 카페인의 압박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침묵에 잠긴 콩팥이 통증을 보낼 때는 이미 손을 쓰기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꿀을 드실 때는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꿀물을 마신 뒤에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시는 것이 콩팥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인 꿀을 독이 아닌 약으로 만드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온도를 지키고 카페인과의 거리만 두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밤새 편안하게 쉬고 아침에 활기차게 독소를 걸러낼 수 있도록 이 작은 원칙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큰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시는 물 한 잔의 온도와 순서에서 시작됩니다. 온도와 카페인의 위험성을 넘어 이제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생마늘과 꿀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마늘을 꿀에 절여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물론 마늘과 꿀은 각각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는 방법이 잘못되면 콩팥에는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먼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매우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꿀 속에 들어있는 특정 유기산과 결합하여 충분한 숙성 과정 없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점막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위장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혈액 속의 수분을 위장으로 집중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마늘의 강한 성분이 혈액을 타고 직접 콩팥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콩팥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크레아티닌 수치는 우리 몸의 근육 대사산물이 얼마나 잘 걸러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숙성되지 않은 생마늘과 꿀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콩팥이 감당해야 할 여과 업무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이며 콩팥세포의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마늘을 꿀에 절일 때 반드시 고온에서 익히거나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숙성 기간을 거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마늘 꿀절임은 당신의 콩팥을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여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진료하며 가슴 아프게 지켜봤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분을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65세의 박 선생님은 평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산에 오르시고 식단도 철저히 채식 위주로 관리하셨죠.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친구분으로부터 마늘 꿀 절임이 기력 회복과 콩팥 건강에 최고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길로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국산 마늘과 비싼 토종 꿀을 사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마늘의 아린 맛이 몸을 정화한다고 믿으셨고 마늘을 익히는 과정 없이 생마늘을 그대로 꿀에 담가버렸습니다. 성격이 급하셨던 박 선생님은 충분한 숙성 기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이를 개봉하여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크게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몸에서 열이 나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박 선생님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비법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날 무렵 박 선생님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등이 부어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자야 하는데 1시간 간격으로 소변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했습니다. 소변에서는 물을 몇 번이나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저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겠지 하며 미련하게 참고 계속 드셨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무력감에 빠져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소 매우 건강했던 박 선생님의 콩팥 지표는 이미 일반인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었고 당장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망가졌나요? 저는 박 선생님의 떨리는 손을 잡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정성이 잘못된 길로 향했을 뿐입니다. 숙성되지 않은 생마늘의 강력한 알리신 성분이
꿀과 만나 화학적 화약을 만들었고 그것이 박 선생님의 소중한 콩팥 세포를 밤낮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박 선생님은 조기에 발견하여 잘못된 습관을 즉시 중단하고 제가 처방해드린 식단과 휴식을 통해 서서히 수치를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그때의 공포를 잊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이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하며 모든 고통을 견디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비명을 지릅니다. 박 선생님처럼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을 점검해야 합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께 간곡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박 선생님의 사례가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잘못된 건강 정보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전달하는 큰 빛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가족 중 누군가가 생각나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창에는 한국인들이 서로의 안녕을 빌어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인 건행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는 뜻의 이 짧은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건행이라는 댓글을 보며 저 역시 더 정확하고 안전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박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무리 귀한 꿀과 마늘이라도 과학적인 숙성 법칙을 어기면 그것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닙니다. 마늘을 드시려거든 반드시 찌거나 익혀서 자극성을 없애고 꿀에 절인 후에도 최소한 180일 이상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독성은 사라지고 콩팥을 살리는 진정한 약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급함은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박 선생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다음 장에서는 콩팥의 독소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드는 기적의 황금 레시피와 복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진짜 보약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박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제는 절망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의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들고 이미 쌓인 독소를 씻어낼 수 있는 기적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콩팥 건강의 핵심은 바로 혈액의 깨끗함과 적정한 산도 유지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될수록 콩팥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지쳐가게 됩니다. 이때 꿀과 함께 시너지를 내어 콩팥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히 향이 좋은 향신료가 아닙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계피는 몸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계피 속의 시나말데하이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콩팥 사구체의 여과 압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과 계피가 만나면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뇨로 인해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꿀의 살아있는 효소가 계피의 유효 성분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는 트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은 그 어떤 비싼 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피의 종류입니다. 반드시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계피를 선택해야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더 나아가 계피는 콩팥의 세뇨관에서 수분과 전해질의 재흡수 과정을 돕습니다. 이는 콩팥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은 콩팥 주변의 혈류량을 늘려주어 독소가 정체되지 않고 빠르게 흐르도록 유도합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고속도로처럼 계피는 콩팥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이 황금 레시피에 들어갈 마법의 재료는 바로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라고 하면 산성이라서 콩팥에 안 좋을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연 발효 식초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대사 과정을 거쳐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이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할 때 가장 편안하게 독소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꿀에 든 칼륨과 사과식초의 유기산이 결합하면 콩팥 속에 쌓인 요산 결정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 배출하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 속에 낀 석회질을 식초물로 씻어내듯 콩팥, 사구체 구석구석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사과 식초 속의 초산 성분은 콩팥에 쌓인 칼슘 침전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결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장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혈액으로 넘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콩팥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인데 사과 식초가 그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꿀의 포도당과 식초의 초산이 만나면 우리 몸의 구연산 회로가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콩팥 세포 하나하나의 생기를 불어넣고 지친 세포가 스스로를 수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재료, 즉 꿀과 계피, 그리고 사과 식초가 만나면 콩팥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삼각편대가 완성됩니다. 꿀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피는 혈관을 열어주며 사과 식초는 독소를 닦아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침 공복에 마셨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콩팥이 깨어나며 처음 마주하는 이 황금 음료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조합은 단순히 꿀물을 마시는 행위를 넘어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로 바꾸어주는 과정입니다. 콩팥의 미세혈관들이 이 깨끗한 혈액을 받아들이며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혈액 속의 끈적한 당분과 노폐물이 사라지고 맑은 에너지가 콩팥을 통과할 때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계피는 하루에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하고 사과 식초 역시 한두 큰술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재료들을 꿀과 함께 섞어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이 콩팥을 위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콩팥에게 휴식과 영양을 선물해야 할 때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잘못된 정보에 속아 몸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법으로 내 몸을 아껴야 합니다. 자연에서 온 이 순수한 재료들이 박 선생님처럼 잘못된 습관으로 고통받던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콩팥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주방에 있는 이 평범한 재료들의 과학적인 조합과 올바른 섭취 방법이 당신의 노후 3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콩팥이 맑아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지면 온몸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이 기적의 황금 레시피로 당신의 콩팥에 다시 한번 젊음을 선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습관이 쌓여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적의 황금 레시피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이 귀한 재료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순서로 내 몸에 흡수시켜야 콩팥이 가장 기뻐할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진짜 꿀을 구별해내는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설탕물을 먹여 만든 사양꿀이나 인공 감미료가 섞인 가짜 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인공적인 당분은 오히려 콩팥의 사구체에 끈적한 찌꺼기를 남겨 노화를 앞당길 뿐입니다. 진짜 천연꿀은 숟가락으로 떠서 떨어뜨렸을 때 끊기지 않고 가느다란 실처럼 길게 이어지며 바닥에 쌓일 때 나선형을 그리며 차곡차곡 쌓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찬물에 꿀 한 숟가락을 넣고 흔들었을 때 육각형의 벌집 모양이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꿀의 고유한 물리적 기억 현상으로 진짜 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콩팥을 위한 보약을 만드는데 가짜 재료를 쓸 수는 없으니 꼭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천연 벌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꿀을 보관하는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 꿀을 보관하시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혜롭지 못한 선택입니다. 꿀의 유기산 성분은 플라스틱의 화학물질과 미세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화학 성분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꿀은 반드시 불투명한 유리병이나 도자기 용기에 보관하시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셔야 합니다. 빛과 열은 꿀 속의 효소를 잠재우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복용 시간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에는 저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과 현대 생체 리듬 이론을 종합해보면 콩팥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스스로를 정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은 아침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마시는 미지근한 꿀물 한 잔은 밤새 콩팥에 쌓인 요산과 각종 독소를 씻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입안을 깨끗이 헹구어 밤새 증식한 세균을 제거한 뒤에 제가 알려드린 황금 음료를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차가운 물은 콩팥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부담을 주니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의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면 꿀 속의 소중한 효소들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조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컵에 미지근한 물을 200ml 정도 채웁니다. 그 다음에 천연 발효사과 식초 한 큰술을 넣고 가볍게 저어주세요. 식초의 유기산이 물에 충분히 퍼진 뒤에 마지막으로 천연 꿀 한 숟가락과 실론 계피가루 작은 한 티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이때 꿀을 녹이기 위해 금속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 성분은 꿀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반응하여 영양소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플라스틱 또는 유리 소재의 숟가락을 사용하여 천천히 저어주면 꿀의 생명력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또한 드시는 방법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잠시 머금어 침과 섞이게 한 뒤 천천히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침 속의 아밀라아제 효소가 꿀의 성분과 결합하여 소화 흡수를 돕고 콩팥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시는 동안 깊은 복식 호흡을 병행해 보세요.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콩팥 주변의 림프 순환을 돕고 이는 꿀물의 유효 성분이 콩팥 사구체, 구석구석으로 더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수분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여과 압력이 높아져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종이컵 한 잔 정도의 양을 10분 이상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어제 박 선생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방법은 독이 되지만
이 정교한 규칙을 지키는 행위는 콩팥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성스러운 의식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이 5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10년 전의 젊음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것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의 리듬에 맞춰 올바른 온도로 정성을 다해 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서울대 연구가 말하는 꿀 한 숟가락의 진짜 힘을 끌어내는 비결입니다. 기억하세요. 콩팥은 정성을 먹고 사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이 한 잔의 음료가 혈액을 타고 내려가 지친 콩팥 사구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꿀의 효능을 배가시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변화가 콩팥의 노화를 멈추고 맑은 혈액이 온몸을 흐르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콩팥에게 닿아 내일 아침에는 더욱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콩팥을 아끼는 이 작은 습관이 쌓여 100세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꿀을 통해 콩팥을 지키는 황금 같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콩팥 건강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경고를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분들은 바로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나 이미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칼륨입니다. 천연꿀에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여과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의 콩팥에는 이 칼륨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근육에 영향을 주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콩팥 질환이 깊어지신 분들은 꿀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여 하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무시한 채 좋다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박 선생님의 사례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서 제가 꿀이 정제된 설탕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꿀 역시 결국에는 당분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과당과 포도당은 흡수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콩팥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콩팥을 위해 꿀물을 드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평소 혈당 관리 수치를 엄격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꿀 한 숟가락의 양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줄여서 티스푼 하나 정도로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효소라도 내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넘어서면 콩팥에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한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꿀은 벌이 꽃가루를 수집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꿀을 드시면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높여 결국 콩팥의 면역 체계에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꿀물을 시도하신다면 아주 적은 양으로 내 몸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 이전의 어린아이들에게는 절대 꿀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꿀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은 성인의 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 장 기능과 콩팥 기능이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어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평생의 건강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꿀을 통해 콩팥 노화를 늦추고 건강해지려는 목적은 결국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공장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원료를 넣어줘도 기계가 고장날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은 일반적인 건강 증진과 예방 차원에서 서울대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된 과학적인 가이드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병의 진행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특이 체질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아는 것보다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아끼는 마음으로 제 진심 어린 경고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 관리입니다.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내 몸의 신호를 조화롭게 맞추어 나갈 때 비로소 꿀 한 숟가락은 당신의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드는 진정한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길고도 소중한 여정의 끝자락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지키기 위해 꿀 한 숟가락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신비와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그 어떤 곳에서도 듣지 못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삶을 바꾸는 생존의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첫째로, 꿀이 그저 입을 즐겁게 하는 단맛의 설탕물이 아니라 180가지 이상의 살아있는 효소가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콩팥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이해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평소 건강에 좋다고 맹신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곁들였던 두부와 뜨거운 물, 그리고 생마늘이 특정 조건에서 우리 몸의 거름망인 콩팥에는 얼마나 가혹하고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도 분명히 배우셨습니다. 셋째로, 계피와 사과 식초를 활용하여 우리 몸의 내부를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알칼리성 환경으로 만드는 기적의 황금 레시피와 그 정교한 실천 방법까지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현재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에 따른 개별적인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지혜로운 건강관리에 튼튼한 기초를 다지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진심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겸손하면서도 묵묵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장기입니다. 몸 전체의 독소를 쉼없이 걸러내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적혈구를 만드는 그 고단한 일을 매 순간 수행하면서도 콩팥은 자신의 세포가 80% 이상 파괴되어 비명을 지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아프다는 투정을 부리거나 쉬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콩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박 선생님의 사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 했던 그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잘못된 정보와 조급함 때문에 한순간에 눈물과 후회로 변했을 때 제 가슴도 너무나 시리고 아팠습니다. 박 선생님은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제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성이
오히려 자신의 소중한 몸을 망쳤다는 자책과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제가 가진 이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박 선생님과 같은 아픈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에게는 커다란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과학적인 힘을 얻으셨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을 손에 쥐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주방에서 물의 온도를 40도 이하로 정성스럽게 맞추고 꿀 한 숟가락을 천천히 녹여 마시는 그 5분의 짧은 시간이 당신의 노후 30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맑아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지면 온몸의 활력이 살아나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까지 투명하게 바뀝니다. 결국 콩팥을 아끼는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삶 전체를 건강과 행복의 선순환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삶의 작지만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해야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그 존재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콩팥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간곡하고 절실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히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올바르고 정직한 건강 정보를 확산시키고 잘못된 상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가장 강력하고 고귀한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매일 밤을 새워 방대한 논문을 분석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연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자 삶의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중한 배움을 절대로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카카오톡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지인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이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혈액투석을 피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생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창에는 한국인들이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빌어줄 때 가장 진심을 담아 사용하는 말인 건행이라는 두 글자를 꼭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는 이 짧지만 강렬한 인사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건행이라는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직접 가슴에 새기며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바탕으로 저는 더욱 정직하고 안전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주방에서 마주할 미지근한 물 한 잔의 온도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콩팥은 정성과 인내를 먹고 사는 장기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정성이 지친 콩팥 사구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세포 하나하나에 다시 젊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매일 아침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오늘 배운 황금 레시피의 효능을 몇 배로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오늘 밤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고 내일 아침에는 세상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뜨시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더욱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늘 건강의 축복과 행복의 향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건행합시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